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로펌 윤앤리의 김주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휠체어 교통사고에 관한 영상을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이 3차로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터널로 진입하면서 2차로로 줄어드는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 구간의 제한 속도는 60km였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차량의 진행 왼쪽 방향을 보면 중앙선 위에 분명히 중앙 분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고 지점은 터널 진입로인데 그 터널 진입로를 진입하기 직전에 바로 우측에 장애물 표시와 함께 볼라드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블랙박스 차량의 속도는 제가 한번 재봤어요. 초속은 한 14m 정도 나오고 시속은 50km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고 직전에 보면은 1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들 내지는 서행을 하고 있는 차량들이 보이시죠? 아무래도 1차로에는 조금 뭔가 좀 장애 사유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사고 직전에 1차로에 바로 있었던 그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잠깐 점화가 됩니다. 자, 이 사건에서요,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계셨던 분께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의 상해를 받으셨다면 당연히 형사적 사건으로 일단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동 휠체어라고 했죠. 이 전동 휠체어가 요새 흔히 말하는 모빌리티, 전동 휠, 퀵보드 이런 것과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전동 휠체어는요,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도 이게 보행 보조용 의자차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일반 보행자로 평가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동 휠체어를 타실 만큼 보행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고요. 자, 그럼 그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자, 자전거나 원동기 장치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는 실은 그것을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게 맞죠. 그럼 그분들에게 그 전동 휠체어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의료기기란 측면, 즉 의족과 같은 것이어서 그분들은 보행자로 일단 법률적으로는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사고는 보행자와 차 사이의 교통사고이고요. 무단횡단하던 그 보행자와의 사고입니다. 그러면 이 사고에서 만약에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 굳히셨어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이 사건은 도저히 회피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도 아닌 그런 어떤 육교를 지나자마자 게다가 터널 진입로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실은 이게 한 10km 정도는 나오는데요. 전동 휠체어가. 그 정도 속도면 일반인들이 좀 천천히 달리는 정도의 속도거든요. 그런 속도로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피할 수 있겠느냐. 보통 한 1초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뇌가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빨리 반응을 해서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정지해서 제동까지 걸리는데 그 시간이 적어도 그 반응하는 데까지는 1초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초속 얼마라 그랬습니까? 14m입니다. 1초에 적어도 14m 나간다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 전동 휠체어를 피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고에서는 형사적으로는 당연히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포인트, 쟁점은 육교 밑을 지나자마자 터널 진입로라는 거죠. 터널 진입로. 터널 진입로에 유령 빼고 사람 비슷한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갑자기 유령 얘기를 했네요. 예, 보행자의 보행이 예상되지 않는 곳입니다. 형사적 책임은 없는 게 맞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의문. 형사적 책임이 면책되거나 재판까지 가서 무죄로 인정된다면 그러면 민사적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형사적 책임은 일단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비난 가능성? 음주를 했다는 비난 가능성, 사람을 치고 도주했다는 비난 가능성, 도로상에서 지시를 잘 준수하고 안전주의 의무를 다 지키면서 운전해야 될 그런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비난 가능성, 그런 비난 가능성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정도가 되어야지만 형사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민사적 책임은 다릅니다. 일단 원칙이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자는 게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원칙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서도 이 전동 휠체어를 탄 이 사고, 절대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이 사고에서도 블랙박스 차량의 운전자분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도로 제반 법률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을 잘 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전동 휠 사고도 그렇고요. 아직 그런 제반 규정들이 잘 따라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동 휠체어를 타셔야만 하는 그런 어르신들 혹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분들 인도를 통행하시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고 장소는요, 육교를 바로 지난 지점, 즉 도로를 지날 방법이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도저히 생각나지 않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를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한번 민사법원에서 혹은 민사상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아까 그 전동 휠체어를 타신 그 분에게 불리한 부분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럼 유리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리한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안전 운전 의무가 요구되지 않았느냐 정도일 것 같아요. 즉 형사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지만 글쎄 1차로 차량들이 갑자기 서행하는 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과실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블랙박스 차량에게 한 30% 정도의 과실, 그리고 전동 휠체어를 탄 어르신에게는 70% 정도의 민사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 5월 21일에 이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하나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아닌 전동 휠,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퀵보드, 그런 퀵보드를 탄 50대 남성이 인천 논현동에서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정상 직진 중이던 차량과의 사고가 나서요. 그것도 밤 12시에. 바로 이 퀵보드를 타셨던, 전동휠을 타셨던 분은 119 구급대로 급하게 호송이 되었지만 애석하게도 생명을 달리하셨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의 운전자는 경찰 1차 조사에서 전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음주 측정에서도 음주를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동 휠체어와는 구분되는 전동 휠이라는 거죠. 전동 휠은요, 도로교통법상의 차예요. 자, 차하고 자동차 등, 자전거 등, 원동장치 자전거, 이런 표현들이 도로교통법상에 무수히 나오거든요. 그 구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도로교통법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어에만 주의하세요. 주어가 차로 되어 있는지, 자동차로 되어 있는지, 자동차 등으로 되어 있는지, 자전거 등으로 되어 있는지, 자전거로 되어 있는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되어 있는지, 이게 그 주어에만 좀 주의하시다 보면은 명확하게 그 법률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 사고는 차 대 차와 차 사이의 사고예요. 그런데 이 차와 차 사이의 사고가 났을 때 형사사건으로는요, 먼저 교통조사 조사계에서 어느 차량이 1차량이냐, 그것을 먼저 평가하거든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게 나중에 발급되는데, 그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1차량과 2차량, 3차량 이런 식으로 좀 표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1차량이 가해 차량이에요. 만약에 이 사건에서
그때 이제 도로를 정상 신호에 직진 주행 중이었던 차량에 어떤 과실이 문제가 되어서 형사적 과실이 문제가 되어서 가해 차량으로 인지가 된다면 1차량으로 바로 그 차량이 될 겁니다. 다만 아까 저희가 모든 팩트를 체크하지 않았지만 음주가 없었다는 점, 자정이 일어난 그런 사고였다라는 점, 그리고 정상 직진 신호에 주행 중이었다는 사고,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는 과연 이 사고에서는 어느 차량이 1차량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하네요. 그런데 1차량으로 인정되고 2차량으로 인정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 만일 자동차가 가해 차량으로 분류가 되면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지금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럼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는 만약에 자동차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통조사 당시에도 어느 차량이 1차량, 즉 가해 차량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겠네요. 아까 팩트체크로는 이 자동차에게 어떤 과실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앞으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도로교통법은 주어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지금 전동 휠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공유업체에서 하는 그런 전동 휠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음식 배달을 전동 휠로 하기도 하죠.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보험업계에서도 굉장히 초관심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험으로 이것을 보장을 하고 담보를 해야 되냐, 이런 지금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일단 다행히 법률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퀵보드를 타고 인도를 다녀도 되냐? 퀵보드를 탔을 때 헬멧은 써야 되냐? 아니,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 많이 하셨죠?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냐? 제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일을 하나 하셨네요. 5월 20일, 지난 5월 20일에 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통과가 되었고요. 올해 말쯤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개정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다 메모를 했거든요. 그 메모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면 아마 페이지 숫자로는 한 5, 6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으로는 담을 수가 없어서 펜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도로교통법에는 주어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은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뭐 책임과 의무 이런 것을 다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를 중심으로 규율합니다. 차에는 주로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구분이 됩니다. 뭐 건설기계 이런 거 뺄게요. 그런데 이 퀵보드, 전동 휠, 뭐 개인 모빌리티로 불리우는 이 개인 이동 장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자전거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이 퀵보드, 전동 휠은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예요. 그런데 자전거 등으로 표현되면서 자전거에 준하는 규율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 필요 없고요. 자전거 전용도로 달릴 수 있고요. 인도 달릴 수 없습니다. 요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 안배를 좀 해서 시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동휠 편리하죠. 단거리를 좀 더 빠른 속도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동에는 그만큼의 위험도 발생하고 그만큼의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이러한 전동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담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이슈를 가지고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김주표 변호사였습니다.